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타라오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장군의 소리 출연하신 게 7월 달인데 한 4개월 만에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한 달간 이렇게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오셔서 또 느낀 점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연구하러 왔고요. 또 한국의 상황을 보러 왔는데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10월 3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큰 시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태 시위를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비디오를 보고 또 사진으로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는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인파라 그러나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근데 그것이 10월 3일날 끝난 게 아니라 10월 9일날도 했었고 또 토요일 날마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점점 커졌잖아요. 그리고 딴 때보다 이번에는 또 신문에서도 나오고 한국 신문 언론에서 큰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우리 타라오 박사님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미 공군 중령으로 전역하셨고요. 현재 한미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한국에 관한 책도 많이 저술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의 붕괴죠. 예, 아마 이번 오신 목적도 그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죠. 그 10월 3일 날 들어오셔서 이제 쭉 대규모 집회를 몇 회 보셨다는데 미국에서 이런 집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1960년대에 월남전 반전 대보가 있었을 때 아주 큰 시위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후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뭐 미국 같으면은 매주 이런 게 없고 하여튼 유일해요. 이 한국에서 지금 시위들이 유일한데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런 데모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파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시위가 되는 거죠. 시위는 되지만 별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자주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 타라오 박사께서는. 한국이 정치적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인 체제가 시장경제 그리고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자유.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면이 중요할까요? 어떤 자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할 적에 우선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다들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그 뜻을 보면은 그 자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다. 국민들에서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한테 그 자주권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왕이 이렇게 세습을 해서 이렇게 뭐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 자주권이. 그렇지만은 이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자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민들이 자주권을 그 나중에 리더를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이렇게 뽑고 투표로 뽑아서 대신 해주고 또 그리고 대통령도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왕처럼 원래 자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 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데모크라시,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예요. 왜냐면 그 자유주의의 그 요소가 이제 제가 기둥이라고 할게요. 기둥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자유죠. 여러 가지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도 특히 북한 같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리스천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자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시위, 이렇게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서 딴 도시 가려면 허락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허락이 잘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유가 그게 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치예요. 법치가 뭐 자꾸 무너졌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법치는 법 앞에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법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법이 또 따로 적용돼 갖고 이 사람은 감옥 가고 이 사람은 아니고 그게 법치가 아니거든요. 그 좋은 예가 조국 사례에서 바로 그래요. 봤죠. 너무 아주 좋은 example이죠. 예, 그래서 그 법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또 free and fair election. 선거가 공정하고 맞아. 예, 공정하고 자유롭고 또 투명하고 투명하고 또 신뢰가 높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신뢰가 높다는 것은 그 결과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직접 투표한 그거랑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리 투표하잖아요. 예, 사전 투표. 예. 사전 투표하면 그 투표들이 며칠 동안 어디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거를 이제 이게 카운트하는 거, 카운트하는 거잖아.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는데 그 사이에 그게 여러 가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게 표가 잘못 나올 적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이? 검표. 그러니까 개표한 것을 다시 이제 리카운팅 하는 거죠. 리카운팅 하든지 아니면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관찰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보는 거. 예. 아주 vigilance. 아주 철저히 철저히 참관해서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 해에 선거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은 이 끝에 얼마가 나와도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자유주의에는 그게 아주 신뢰성이 높고 투명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법치도 말했고 또 삼권 분립. 왜냐면은 파워 권력이 한 군데 모으면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게 authoritarian이죠. 그렇죠, 독재. 그게 독재죠. 하고 있는. 북한은 그래서 중국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게 있거든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게 다 기둥들이라면 이 기둥들이 다 이렇게 도끼를 치는 것처럼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든든해야 되는데 지금 든든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꼭 짚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공수처 법안이거든요.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공수처란 조직은 미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없죠. 그죠? 왜 그 좋은 조직이 없을까요, 미국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좋지 않은지 한번 우리 타라오 박사께서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네,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공수처의 그 장이라나 그 위원회 장 높은 사람을 갖다가 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위원회 딴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대통령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majority 그 다수가 대다수가 그러면은 아니면은 대통령의 그 당이나 그러면은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대통령 바로 밑에 설치된 기구가 되는데 이 기구에서 높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을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법부,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사나 뭐 검사 이런 사람들 다 저기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러면은 이 국회 그 사법부, 입법부가 이 대통령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권 분립이 아니죠, 이제는. 이거는 권력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아까 말한 그 요소, 그 기둥 하나를 갖다가 아주
아주 이렇게 뭐지 망치는 거죠. 특히 이제 망하게 하는 상권 분립이라는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다.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북한의 보위부라는 그렇죠. 거 있거든요. 북한의 보위부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에 뭐 중국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진짜 안 좋은 것이에요. 있어서는 안 돼. 예. 옛날 그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네네, 또는 게슈타포. 소련의 KGB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 공수처는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예. 이제 권력기구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한 손에 이 공수처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쥐어주면 네. 이제 황제로 등극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 앞에서도 쩔쩔매는데 예. 황제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게 공수처가 그 검사 개혁이라 나왔죠. 예, 검찰 개혁. 검찰 예. 개혁.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요. 이것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뭐든지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의 책임은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정확히 뭔지 알아야 되고 또 물어보고 이것이 뭐냐 물어보고 또 대통령이나 이걸 만들고 싶은 그 당,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요구를 해야죠.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내가 보면은 설명을 안 해줘. 그냥 개혁이라는 단어만 쓰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건 좋은 거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알 권리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여튼 믿으면 안 되고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죠? 그 생각이 나는 게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 네.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만들면서 네, 네. 그 수식이 너무 복잡하대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심상정 대표가 맞아요. 예.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주 공분을 샀는데 네. 지금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냥 국민들 너희들은 알 필요 없고 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뭐지 개구리 붕어 뭐지 저기 그랬잖아요. 다들 용 안 돼도 된다고 그냥 개구리 붕어 그렇죠. 뭐 딴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그냥 네. 거기서 살라고. 조국의 이제 우화가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개구리와 붕어로 살아라. 네, 용은 예, 따로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진단이었고요. 그렇게 좋은 공수처가 왜 미국에는 없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네, 네. 작년에 좀 잘 이거를 마무리를 했으면 네. 5년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협의됐을 네, 텐데 네. 그 돈 조금 아끼려다가 네. 금년에 이제 한 48억 달러 또는 네. 50억 달러라는 네, 네. 지금까지 부담한 거에 5배 이상의 금액을 지금 요청을 받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테라 박사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 우선은 이게 이 이슈 전체가 누가 이거를 제일 좋아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건 뭐 북한이겠죠. 예, 김정은. 북한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하고 또 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슈가. 예, 그래서 미국이 이 큰 돈을 갖고 이제 네고시에이션 하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을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는구나. 이거를 사람들 분노하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국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을 이제 이 큰 돈을 갖고 나와갖고 이걸로 이제 네고시에이션 하자 하지만은 아까 김 장님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그거를 조금 잘했으면은 5년 가고 그냥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그때는 한 요만큼 나오자 했는데 지금은 뭐 이만큼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이만큼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그 네고시에이션 할 적에
특히 북한은 막 너무너무 퍼지고 너무너무 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주고 저렇게 해서 주고 뭐 개성공단 열려서 주고 금강산에서 주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것이 꾸준히 나오면서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대변인을 하면서 북한 제재 좀 풀어주라.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같이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동맹으로. 동맹국이죠. 예. 근데 동맹한테는 그냥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화가 났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예.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이만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고 한미 동맹을 이렇게 위협하고 깨는 데까지 가면은 참 위험하잖아. 그렇죠. 한국에서 너무 안 좋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좋아할 나라들은 중국, 북한 여기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하고 이 오피니언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려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 국민들 거의 다 한국 동맹을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국 안보에서 동맹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려면 뭐 코가드 같은 경우 이 대수장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내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내놓고 이제 특히 영어로 스테이트먼트 내놓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 외교관 분들 옛날에 외교관 하신 분들이 모여서 또 스테이트먼트를 내놨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특히 많이 나오고 또 영어로 나오면 그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미국에서 볼 적에 이것을 한미동맹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알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 예,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네.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낼 때 네. 영문으로 좀 작성해서 네. 타라오 박사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거기 웹사이트에도 좀 네네네. 올려주시고 네네. 영향력이 있는 미국 인사들에게 좀 네.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러시군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 왜냐면은 그 전문가들도 이게 한미 동맹을 아주 지지하거든요. 근데 지지하는데 한국에서 자꾸 아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국 국민들은 지지해요. 그걸 알면은 그게 중요하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게 네. 한두 달 됐죠. 네. 문정인 씨를 네. 주민 대사로 네. 임명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네, 맞아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네, 맞아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정인 씨는 이제 탈락을 네. 하고 네, 지금 네. 이제 이수혁 대사가 가서 네, 네. 가신 지 일주일 만에 아주 좋은 또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예. 이제 복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네, 네. 너무 한국 중심적인 사고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외교관다운 발언을 하셔서 네. 아주 상당히 좀 한미 관계에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 바입니다. 네, 네. 우리 타로 박사께서도 워싱턴에 가셔서 네. 우리 한국 대사관 네. 뭐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예, 대사님하고도 좀 많은 친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이든 방위비 분담금이 네. 잘 돼야 될 텐데 네. 만일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경우 네.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상하기는 싫지만 제 생각에는요, 미국에서는 철수하자 이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컨그레스에서 법을 벌써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 숫자가 22,000으로 못 내려오게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법에. 그래서 이제 우선 그것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 한미 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말하다가 안 되면은 우선 브레이크를 하겠죠. 다음에 와서 또 말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웃컴이 있지만
예. 사실 작년 분담금도 네.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2월 달까지 끌고 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로 네. 만일에 분담금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네. 지금 직원들 네. 주한미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네.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벌써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빨리 정해진 시간 내에 네.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도 네.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좀 잘 생각하셔서 네. 돈으로 카운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정말 예. 맞아요. 아까 우리 타라오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네, 한미 동맹을 정말 진가를 한번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다음 중요한 이슈가 또 지소미아입니다. 네네. 이제 이번 달 네. 11월 22일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협정이기 네. 때문에 네네. 일본과 우리가 군사 정보를 교류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네. 없고요. 네. 신문에 보니까 또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도 네. 지소미아는 중요하다 하고 또 국회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군사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결국 국방부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중요하다 하면 네.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요. 맞아요. 청와대가 쓰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정보가 없으면 결국 청와대가 나중에 부실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결국 지소미아. 예. 근데 지소미아 파기한다 그러니까 네. 일본은 가만히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아주 관리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네. 네네. 연락을 하는 것이 빨리 그것을 종료를 네. 결정을 번복을 하고 철회를 하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 문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이 지소미아, 일본하고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미국 북한에서 항상 미스를 쏘아대면 한국에서는 뭐 발사체 그러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정보, 좀 더 특수적인, 좀 더 테크니컬 그런 정보는 이제 이 일본의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없는 그 기능이 있어서 우선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더 나가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나라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큰 사태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UN 국가들에서 그렇죠. 거기서 군을 보내거나 그러면은 한국에 먼저 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밖에 없죠. 예, 뭐 호주는 너무 멀고 대만, 필리핀도 예. 다 멀어요. 너무 예, 멀어요. 예. 그렇다고 뭐 중국으로 가요?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거든요.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벌써 다 조치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일본에 UN 기지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UN 나라에서도 올 수 있고 또 UN 여러 나라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political legitimacy.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한국을 지지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legitimacy가. 근데 그것도 벌써 다 돼 있고 벌써 다 합의해 나갔고 그게 다 프로세스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한국 이제 근처로 왔고 이제 일본으로 와서 한국을 빨리 지지하는 그 기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꼭 지소미아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렇게 같이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정보 그거를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쉐어하기 때문에 그게 더 순조롭게 돌아가거든요. 뭐든지. 예.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소미아가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네네. 또 유엔을 통해서 네. 한국을 지원해주는 네. 그런 군사협력체를 네. 원활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물도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기능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 안보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미군들 증원 전력이라든가 네네. 또는 유엔 회원국에서 보내주는 이런 네. 물자 또 네. 인력들이 한국으로 바로 오기 전에 일본에서 네. 일단 정비를 한 다음에 네. 그래서 태세를 갖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고 네네. 그런 일본에 있는 기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야 그게 되겠죠. 네, 그럼요. 한일 관계가 서로 맞아요. 그 관계가 싸우는 좋아야 사이에서 맞아요. 일본이 그 자기 기지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 된 이런 시스템을 자꾸만 망가뜨리려는 것은 누구에게 좋으냐, 네, 그게 맞아요. 누구에게 불리하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무슨 큰 사태나 전쟁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은 그게 생길 거다. 뭐 그게 아니고 바로 그런 사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안 나오는 거죠. 더 안 예. 생겨요. 그렇죠. 준비를 해놔야지 안 생기지. 준비를 안 하면 더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유비무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혹시 그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예, 유비무환은 제가 정확히는 뭐 영어를 모르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어떤 장군이 네. 이 말을 하셨어요. If you want to prevent war, then prepare for war. 그러니까는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할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야지 막을 수 있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는 만약 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전쟁을 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가짜 평화, 우리가 네. 말하는 가짜 평화인데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지소미아 문제로 돌아가서 네. 이 지소미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소미아가 네. 11월 22일까지는 이제 유효하고 이제 23일로 딱 넘어가는 이제 자정이 되면은 네. 폐기가 됩니다. 네, 네. 최악의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이제 폐기가 될 텐데 네, 네. 그럴 경우 앞으로 한미일 간의 관계 또 한미 관계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안 되면요? 네. 안 되면 나빠요. 여러 가지 나쁘고, 내 생각에 만약에 안 되면은, 지금 문 정부한테도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은, 지금 중국을 보면은 아주 중국도 강력하고, 강한 나라지만, 지금은 중국이 참,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역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좀 불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나라도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안 좋고, 그렇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민들이 이 정부가 만약에 진짜 지소미를 안 한다고 끝까지 하면은 이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기면은 이 지소미아도 지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지난번에 지소미아 종로 결정을 했을 때 네. 성명서를 냈고요. 네, 네. 거기에 네, 뭐라고 맞아요. 단서를 달았냐면 네. 이 협정이 정말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이전에 네. 이 종료 결정을 네. 철회를 하라. 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네. 진짜 이제 실력 행사 나서겠다. 뭐냐면 네. 대통령 퇴진운동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나 네. 지금 뭐 정부와 싸워서 네. 어떤 피해를 보나 네. 뭐 오히려 지금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미 공산화가 된다면은 싸울 네. 방법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쉬운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정말로 유념해서 듣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왜냐하면 결국 4.19 같은 것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넘어갔거든요. 정부가. 네.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장성들이 지금까지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정치적인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분야가 아니어서 참았지만 지소미아로 인해서 촉발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네. 더욱 강력히 이제 투쟁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런 뜻에서 우리 타라오 박사께서도 미국 내에서도 많이 좀 우리 지원군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지소미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네네. 국민들이 또 네. 저희들을 네. 의견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 이제 계속 이제 이건 제 생각에 자꾸 말해야 되는 것이 지소미아가 잘못되면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어딜까?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예,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2019년에 금년에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연말에 이제 큰 상이 주어지는 게 노벨상 아니겠어요? 네. 이미 그 상 후보자들은 다 발표가 됐고, 네. 다행스럽게도 네. 금년도 노벨 평화상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에 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북한하고 계속 평화 얘기만 하고, 맞아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불러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네네. 또 느닷없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거기 왜 가요?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서 어. 평화를 위한 메시지 해가지고 기조연설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평화만 53회에 들먹이고 네. 안 간다던 유엔 총회에 또 갑자기 가서 맞아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또 평화를 한 번 더 해서 54회 외쳤더라고요. 네네. 이런 노력들이 금년에 한번 노벨 평화상 받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2020년 역시 또 21년까지도 네. 이 노력을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총선에 영향은 못 미치지만 대선이 2022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전에만 이걸 받으면 20년이나 21년에 받으면 네. 민주당 다음 후보가 또 되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계속해서 네. 정권을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사실 이 노벨 평화상이 네. 몇 번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예가 1906년에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네. 포스머스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지만 네. 결국 그것 때문에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됐고요. 1973년에 키신저가 받은 노벨상은 뭐 최악의 노벨상 아니겠어요? 그때 베트남. 예, 베트남 네. 이제 공산화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2000년에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은 지금 북한 비핵화를 비핵화가 문제가 되는 네.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한 거죠. 네. 네. 그로부터 2000년으로부터 6년 후 네. 2006년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핵이 완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만일에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개인이 몸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나 네. 네. 외교수장, 외교부 네. 장관이나 국무장관은 네. 노벨 평화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은 많은 자산과 예산을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퍼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노벨 평화상이 잘못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요. 노벨 위원회에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네. 네. 절대로 현직 대통령이나 네. 현직에 있는 외교 네. 수장들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주지 말자는. 예. 예. 그래 주려면 한참 후에 그 평화가 정말로 공고하게 정착이 된 상태에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예. 예. 현직에 있을 때 합의서에 사인 하나 했다고 해서 맞아요. 평화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예. 평화라고 말만 뭐 수천 번 했다고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평화라는 것은 그 준비를 해야지. 특히 한쪽에서 이렇게 aggressive 한 쪽이 있잖아요. 도전적인 북한같이. 쪽. 예, 그렇죠. 북한까지 도전적이고 항상 이렇게 침략하려고 예, 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한테 그냥 굴복해서 그런 평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쪽에 쳐들어와도 그 시스템 밑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거는 노예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꾸 쳐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를 해갖고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평화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저기 자유를 지키고 그 미국 같으면 그 way of life라 그러거든요. 내가 살던 생활 방식? 예, 사는 방식. 예. 사는 방식이 뭐냐면 자유가 있는 나라. 내가 지금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거. 근데 그것을 지키는 그런 평화가 돼야지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건 그런 측면에서 노벨 평화상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추진을 할 거고 네. 트라우 박사께서도 미국 국내에서 그런 여론을 좀 한번 이렇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가시면 어떤 활동을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 뭐 똑같은 거 하죠. 뭐야 계속 연구하고 글 쓰고. 네. 요즘 연구의 주 대상은 어떤 주제가 어떤 걸로? 요즘 그냥 한국이 한국. 네. 옛날엔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됐어요. 한국이 더 위급하다는 생각이 예. 드셨나 보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내년 2020년 4월 총선과 네네. 22년 5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그 시점을 향해서 우리 타라오 박사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또 네.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고 네. 우리 국내 상황을 수시로 좀 미국 요로에 네.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국민 여러분 오늘 타라오 박사와 함께한 시간 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것들은 한미 간에 앞으로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앞으로도 타라오 박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미국 쪽에서의 반응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장군의 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